인생의 변곡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품 접객업소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가운데 시장 안에 배송 전문 회사를 차린 한대섭 씨. 반신반의하는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는 과정만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앱 통해서 고객님들이 이제 주문하신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시장 각 상점별로 이제 발주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저희가 픽업 가서 픽업한 상품을 이제 한 배송센터 와서 분류해서 일단 고객님들한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계약을 맺은 시장 안 모든 업체의 물건들을 배달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주문 상품을 픽업해서 분류하고 배달만 하는 단순 배송 업체가 아닙니다. 상품이 돋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날 가격에 맞춰 온라인 게시판을 바꾸고 주문을 받아 발주를 넣는 일까지 통합 관리를 책임지고 있죠. 저희가 7월 6일부터 운영했는데 7월 6일부터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일단 매출 나다가 9월 달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한 1억 정도 그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장 상인들 일이 많아졌습니다. 틈틈이 주문 온 상품을 체크하고 그때그때 포장을 해두죠. 이 시장도 반찬 가게가 인기랍니다. 남편이 주문을 확인하면 아내가 반찬을 만들어 담습니다. 꼬막무침 2개. 다리 하나 포장하세요. 그리고 부창부수 손발이 척척이죠. 낯설기만 했던 배달 체계가 자리를 잡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는군요. 처음에 두려웠었어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는데 지금 한 2달, 좀 3달째 돼가니까 이제 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기 모듬전 250g짜리 하나, 네. 꼬막 하나, 꼬막 무침, 그죠? 네. 하셨어요. 4종. 이젠 하루에 4번 찾아오는 배송업체 직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손님들이 직접 보고 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상품들만 골라서 포장한다는 상인들. 믿고 구입해주는 손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이죠. 혼자 장사하시는데 배달한다는 건 사실 꿈에도 못 꿀 일이잖아요. 꾸죠.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도움 많이 돼요. 올 여름에 제가 많이 팔았어요. 솔직히 저는 호박잎 했었거든요. 많이들 찾아주시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솔직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10% 이상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배달업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매출에 큰 도움이 돼요. 많게는 한 30%까지도 이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젊은 층이 좀 저희 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마트보다도 마트 가던 고객들이 이 앱을 통해서도 한번 와봐요. 그 점포가 어떤가를 와 보면은 진짜 신기하고 많이 들고 좋구나. 그렇게 전 시장을 돌면서 수거해온 상품들은 사무실에서 고객별로 철저한 분류 작업을 거친 후 배송지로 배달됩니다. 시장에서 2km 거리까지만 배달을 하기 때문에 주문 후 배송이 되기까지 2~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빨리 오네요. 저 9시에 시켰는데 지금 2시간 반 만에 온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1단계여도 중앙시장이나 그런 밖에 나가기 좀 꺼려지잖아요. 사람도 많고 어디서 오는 사람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이용하는데 길거리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집으로 와서 먹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엔 외식을 할 때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엔 배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바야흐로 배달 전성시대. 배달원도 점점 늘어나서 사상 최고 37만 명에 이르게 됐죠. 최악의 경제난, 늘어나는 실업률. 불안과 혼란 속에 오늘을 사는 청춘들. 내가 109호 택배를 들고 온 건 실수였다. 안 맞잖아. 연극 배우 김요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공연들이 취소됐고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졌죠. 지금 공연이 3주 남아가지고 대구에서 할 예정인데 이제 연습 거의 매일 하는 오늘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퇴근 후 그는 변신을 합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가방을 둘러맨 후 거리로 나서는 요한 씨. 오버라서 그렇게 많지가 않네. 요즘 요한 씨는 도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용돈도 벌고 체력도 키우니 일석이조라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무엇보다 배달 경험이 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일이죠. 예, 사장님 댁에 도착했는데 지하 입구를 못 찾아서요. 1분만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아, 오실 건가요? 네네, 바로 갈게요. 네. 한 건당 받는 돈은 3,000원 내외.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뭐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한 날은 건당 전체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파트타임으로 잠깐 하다 보면 한 2, 3만 원, 5만 원 그렇게 제가 배달한 만큼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되더라도 이제 제가 일한 만큼 받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낮에도 밤에도 달려야 하는 청춘. 어쩌다 온전히 꿈을 꾸는 것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본업에 더 집중해야겠지만은 뭐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뭐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은 언제든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불안한 청춘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기사의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배달에 뛰어드는 신규 라이더들의 수도 매달 증가 추세인데요. 정말 누구나 배달 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초보 라이더들은 하루에 얼마나 벌지, 담당 PD가 직접 배달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5돈 넘었는데? 용왕산? 가볼까? 글쎄 뺏겼나봐. 생각을 하면 안 되네. 그러네. 쉽지가 않네요. 배차를 받는 것부터 난항입니다. 가보시죠. 20분 만에야 배달콜을 잡은 담당 PD. 출구에서 새마을역도 쪽으로. 일단 지금부터 운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평소 지리를 잘 아는 집 주변 위주로만 배달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비교적 수월하게 음식점에 도착. 13,900원짜리. 지금 픽업하는 데까지 한 18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보통 음식이 조리되기까지 15분.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서 배달을 하는데 또 15분. 주문 후 배달 음식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라는데요. 자, 배달 한 건 완수했습니다. 제가 주문을 받아서 전달하는 데까지 한 3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운행을 시작하고 기다리기 시작해서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한 건 4,000원 벌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앞으로 2시간 동안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 배달을 계속해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콜을 잡아서 달렸건만 담당 PD에게 주어진 3시간 동안 배달 건수는 총 3건. 자, 모두 3건의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제가 11시 37분 정도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지금 3건 하는데 한 2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배달 시간만 따지면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됐는데 배달료는 총 3건 12,000원 벌었습니다. 기다린 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당 수입은 4,000원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너무 느렸던 걸까요? 대체 어떻게 배달을 해야 하루 50만 원, 1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올 초 배달을 시작했다는 한 라이더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업 배달 기사로 뛰고 있다는 김정민 씨. 좋은 콜 같은 경우는 빨리 체크를 안 하면 또 네, 이게 엄지족들이 이게 발달돼야 또 빨리 잡습니다. 하나 잡아서 가겠습니다. 일단 배달을 잡는 것부터 다른데요. 망설임 없이 빠르게 이를 잡은 후 오토바이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김정민 씨. 음식을 픽업한 후 목적지에 배달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네, 배달입니다. 네. 법정 최저임금을 벌기 위해선 1시간에 최소 3건 이상은 배달을 해야 합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적당히 운도 따라줘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 1시간에 몇 건 정도 하세요? 점심 피크 타임에는 한 4-5건, 그죠? 한 5건 정도 합니다. 한 군데를 픽업해서 배달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지역을 묶어서 가게든 이렇게 도착지든 잡으면 되니까 많을 때는 6건, 7건도 합니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김정민 씨. 하지만 빌린 오토바이의 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가 약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3번을 교환을 했어요. 오토바이를. 3번째로 이제 오토바이를 받아서 운행을 했는데 이 오토바이도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좀 정비를 해달라. 그 지난번에는 시동이 갑자기 꺼져서 사고 날 뻔도 하고 해서 그 좀 제대로 좀 잘 봐달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아무 안전에 문제 없으니까 그냥 타세요. 오토바이를 공짜로 빌리는 것도 아니고 렌탈비 내고 그냥 불안하니까 오토바이 제대로 봐달라고 요구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왜 틱틱대냐?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오토바이 대여 비용을 내는 만큼 제대로 된 점검을 요청했지만 정비 책임자에게 묵살당했고 지역 관리자를 통해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질을 당할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8월 11일부터 9월 25일 일방적 계약 해지될 때까지 7주 동안 하루 쉬었거든요. 뭐 전화 받을 거 다 받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자기들 관리자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계약 해지다. 이거는 진짜 회사가 개인도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너무 억울하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이 뜸한 시각, 한 가게 앞에 멈춰선 정민 씨.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치킨집으로 바꾸고 이제 1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 직격탄 맞고 이제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올해부터 배달을 이제 저 가게 넘겼던 사람이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여기 뭐 레스토랑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이걸로 바뀌더라고요. 안 되니까 뭐 안 돼서. 안 되니까 그 저한테 막 지금 하셔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죠. 코로나도 이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가게 사장님들 대부분 힘들어 하세요. 네, 대부분 힘들어 하세요. 그 전부터도 힘들었는데 안 되는데 코로나까지 더 안 된 거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죠. 그 사이 업종까지 바꿨다는 사장님.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텅 빈 매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곳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데요. 잘 되셔야 되는데 아유 참 안 돼서 또 바꾸고 하시니까 안타깝네요. 일하는 중간에 모처럼 받아보는 푸짐한 밥상. 하지만 이런저런 걱정 탓인지 밥이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이제 집사람이나 아이에게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아빠고 남편이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죠. 찾아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느라 발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느니 움직인 만큼 벌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시작한 배달일. 음식점을 운영할 때보다 수입은 좀 나아졌지만 먹고 살기는 늘 버겁고 거리 위 50대 가장의 질주는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